네, 반갑습니다. 5월 12일 장중 시황방송입니다. 자,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뭐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걱정거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걱정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발 이슈겠죠. 네, 뭐 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 고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오늘의 하락 주체는 일단 기관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는데, 기관이 받아주지 못하면서 주가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 규모는 어떻고 어떤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시장이 과연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지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먼저 봐야 되겠죠. 차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계속 밀리는 모습인데요. 분봉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계속 밀렸어요. 시작 땅 하면서 주가가 하락 조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또다시 하락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0시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반등이 이제 그동안 아침에 나왔었던 것보다는 조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900선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왜냐면 오늘 장중 최저점이 1905포인트. 1900선이라는 것이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잖아요. 1900. 뭔가 좀 상징적인 그런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이런 그 기준적인 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되거나 또는 저항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1900선 위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1900이라는 포인트를 지지선으로 놓으려는 움직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전 장세 속에서는 지금 1905포인트, 즉 방금 전에 발생된 10시 시점에서 발생된 최저가 이 시점을 저점권으로 놓고서 치열한 지지와 그 다음에 추가 하락에 대한 공방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포인트입니다. 뭐 일단 낙폭이 더 크다는 거죠. 쿵쿵 떨어지면서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할 때 상승 출발했거든요. 상승 출발하고 나서 쿵쿵, 그리고 반등 이번에 세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673포인트, 이게 저점으로 작용이 되면서 제법 세게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패턴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냥 일시적인 하락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 이런 거 어떤 게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일봉 차트를 들여다보면은요,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밀린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차트상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의 저점이 어디에 부딪혔냐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675포인트인데요. 675포인트 딱 부딪히면서 뭐가 됐죠? 꼬리를 달고 바로 올라가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바로 오늘 10시에 만들어진 타이밍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확인해보면 21선 근처, 즉 1900선 포인트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흐름 같은 경우는요, 지지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어내려면 뭔가 대단한 악재가 또 나와줘야 돼요. 네, 뭔가 투매가 막 쏟아져야 돼요. 근데 이러한 상황으로 연결되기는 지금은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만기라는 부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어지간해서는요, 지금 1900선에서 2000포인트 요 사이 안에 좀 가둬두려고 할 것이지, 그 아래로 크게 이탈하거나 또는 2000포인트 위로 이동을 하거나 이런 식의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의 변동은, 오늘의 변동은 일단 지금 현재 만들어진, 즉 10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5포인트, 1900포인트 그 라인 때,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3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 수준 정도가 오늘의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에 따라서 또는 재료에 따라서 오후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금융투자 쪽 매도. 사실 이 금융투자 쪽 매도는요, 단기적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쾅쾅 떨어지는 거 아까 보셨죠? 그 쾅쾅 떨어지는 그 포인트를 금융투자 쪽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때려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도를 확장시켜서 나가도 주가가 확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따라붙는다 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래도 버팀목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 수 있는 배경에는 개인이 사주고 있다라는 그런 배경도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모습이라 보셔야 되겠죠. 금융투자 쪽 보시면 지금 완전 내리꽂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아침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동안 계속 상방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연기금도 같이 볼게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매도라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오전에 지나가면서 조금 멈췄어요. 자, 하락세가 매도 포인트가 오전 9시 30분까지 쭉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슬슬 유지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연기금 쪽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투자가 좀 세려 부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가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 매도도 지금 보시면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연기금이나 외국인의 모습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얘네만 지금 아래로 꽂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익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된다면 주가는 반등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저점 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저점 지지권을 일단 유지하는 형태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이유죠.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도 확장이 되고 연기금의 매도도 확장이 된다. 지지해 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갖다 때려붓기만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지지선 아래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전장의 모양새만 봐서는 여기가 저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이 이제 오후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마감 시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어떠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10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본 거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 150, 이거를 지금 샀네요. ETF를? 그러면은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거 금액으로 봐야 되겠죠. 금액으로 보면 여기 밀리네요. 금액으로 보면은 없어요. 네, 그래도 코스닥 150 순위에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많이 밀려져 있습니다. NC소프트라든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이버는 오늘도 플러스네요. 네,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해서 들고 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하고 HLB가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데 HLB는 전날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되면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의 어떤 약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둥근시름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HLB 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대차도 오늘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상황은 그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외국인하고 좀 겹치는 거 보이시죠? 네. 외국인하고 겹치는 거. 그럼 이게 어느 쪽이냐면 연기금 쪽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겁니다. 연기금. 네. 연기금하고 지금 외국인하고 방향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지 또는 지켜줘야지 그런 부분 또는, 지금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게 좀 겹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 외국인들과의 움직임들이 오랜만에 조금 방향성은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금 방향성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제 코스닥 150이라는 것을 매수하게 되면서 방향을 코스닥 쪽에 상승 쪽으로 베팅을 약간 했다라는 거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하게 지금 기관 쪽에서의 어떤 시장 방향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상승세가 많이 나온 종목, 하락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뭐 GL팜텍 같은 경우가 상한가, 보통 요런 포인트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한가가 현대리바트, 유니온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요. 뭐 특이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네요. 라온시큐어가 상한가가 좀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네. 다우기술, 네. 특별하게 나쁜 건 없죠. 네.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 그 다음에 하락률 쪽에서 본다라면, 네. 어제 YBM넷 진단을 좀 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교육, 원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집중이 되면서 급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단기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전일 종가가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추가 상승 시에는 일단 뭐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미 뭐 매도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별한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는 없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꼬리, 음봉 이런 걸 이제 유성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만들어지게 되죠. 뭐 그런 정도인데 여전히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뭐 주가 상승 흐름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진정시켜주는 그 타이밍까지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전 시장에서는 특징적인 종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수급적인 동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상황을 좀 보면 수급 상황이 주가를 밀어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밀어버릴 것 같지 않고 일단은 주가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좀 지켜보자. 그 다음에 지금의 수급 상황이나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이 크게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면 지금이 저점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예상하기에는 오늘 그냥 이 정도 저점으로 끝날 것 같아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세지지 않는 이상, 네, 저점은 여기서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분위기가 또 나쁜 쪽으로 기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지선에서 정상적으로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그냥 횡보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만기일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들 참고하시고 변동성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너무 더 겁먹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전히 추세는 뭐죠? 우상향 추세.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아직 골든크로스 상황이고 아직 흐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벌벌 떠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장 일단은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마감 시황에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